오늘 교육은 시간을 절약하는 학술 데이터베이스 검색의 비밀, 고급 검색 전략 완전 정복이라는 주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교육 목표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앱스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소개해 드린 다음에 기간별로 어떻게 접속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고급 검색 전략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검색을 실시한 다음에 검색 결과를 어떻게 살펴보는지까지도 전반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앱스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앱스코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앱스코는 세계 최대 학술 콘텐츠 제공사로 다양한 연구 분야별 대표 학술 데이터베이스, 학술 전자책, 해외 디지털 매거진, 그리고 맞춤형 전자자원 통합 검색 등 최고의 학술 정보를 도서관 또는 연구기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앱스코어에서는 450여 종의 주제 분야별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많죠. 450여 종의 데이터베이스 중 국내 기관에서 가장 많이 구독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예시를 몇 가지 가져와 보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 주제 분야를 다루고 있는 아카데미 설치라는 데이터베이스도 있고 경영, 경제, 인문, 사회, 커뮤니케이션, 교육, 스포츠, 심리학, 공학까지 다양한 주제 분야별로 특화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 확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채팅창에 공유해 드린 링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며 해당 링크로 접속하시면은 제가 화면을 통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450여 종의 데이터베이스 목록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클릭을 하시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상세한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의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인 전 주제 분야를 다루고 있는 아카데미 설치라는 데이터베이스는 보시는 것처럼 버전에 따라서 제공되는 종수의 차이가 있고요. 얼티메이트는 가장 상위 버전으로 10,000종 이상의 원문과 매거진을 제공하고 있으며 컴플리트, 프라이머, 엘리트 순서대로 차이가 있다는 점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내드린 링크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로 이동하시면은 타이틀 리스트에서 저널이나 주제 또는 기타 사항에 대해서 엑셀 또는 HTML로 다운로드가 가능한데요. 이 부분을 통해서 만약 나는 특정 저널에 대한 원문을 찾고 있다. 이럴 경우 해당 데이터베이스로 들어가신 다음에 엑셀이나 HTML 원하시는 걸로 들어가셔서 검색을 통해서 저널을 찾아주시고 이 저널의 원문을 해당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고 있는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색인이 되어 있는지 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보여드리는 데이터베이스는 기관별로 구독 여부에 따라 이용 가능 여부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대학교에서는 지금 보이시는 9개의 데이터베이스를 모두 구독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B라는 대학 도서관에서는 하나, 둘, 세 개 정도만 구독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는 기관별 구독 여부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함께 살펴볼 앱스코의 450여 종의 데이터베이스는 무엇인지 정말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자, 그럼 실제 실습을 위해서 기관별로 어떻게 접속하는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기 전에 앱스코 호스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앱스코 호스트는 앱스코에서 제공하는 450여 종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의미합니다. 즉, 방금 보셨던 것처럼 앱스코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주제 분야별 해외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학술 전자책도 제공하고 있고, 매거진도 제공하고 있고, 전자자료 통합 검색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서비스를 동일하게 이 앱스코스트라는 인터페이스를 통해 이용이 가능한데요. 이 인터페이스는 양질의 데이터베이스와 검색 기능을 갖춰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인터페이스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럼 이 인터페이스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야겠죠. 각 기관별로 어떻게 접속하는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교육을 들으시면서 실습이 가능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 드리는 방법대로 접속하신 다음에 교육 내용 전반적인 과정을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접속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로그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내에 계신 경우 로그인 안 하셔도 이용이 가능할 수 있지만 교외에 계신 경우에는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이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 상단 메뉴에서 전자자료, 학술 데이터베이스, 이저널 또는 데이터베이스와 같이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는 메뉴를 찾아서 접속하신 다음에 방금 보셨던 데이터베이스 명칭을 입력하셔서 검색하시거나 또는 앱스코로 검색했을 때 기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앱스코 제공 데이터베이스가 모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접속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서는 도대체 앱스코에서 제공하는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구독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가장 앞줄에 나와 있는 아카데미 서치 컴플리트, 비즈니스 소스 컴플리트, 에듀케이션 소스는 국내 기관에서 정말 많은 기관들이 구독하고 있는 앱스코의 대표적인 데이터베이스 중 세 가지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로 접속을 해주시거나 또는 기관에 따라서 앱스코로만 찾아주셨을 때도 데이터베이스가 나타나고 클릭을 하시면은 이용할 수 있는 앱스코스트 인터페이스로 접속이 된다는 점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데이터베이스 소개와 함께 접속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혹시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을 통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접속 방법 관련해서는 혹시 내가 소속되어 있는 도서관 메뉴에서 잘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은 채팅창이나 Q&A에 기관명 남겨주시면 제가 교육 종료 후에 한번 같이 살펴봐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는 도서관 담당 사서 선생님에게 문의를 해주시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탐색하고 자료를 검색하기 위해서 고급 검색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검색 전략이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필요한 이유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 하나의 키워드를 검색할 때 너무 많은 결과가 나온다. 예를 들어서 나는 소셜미디어 관련된 학술 자료를 찾고 있는데 소셜미디어라고 검색했더니 몇천 건, 몇만 건, 몇십만 건의 검색 결과가 나타났다. 이럴 경우 두 번째,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원하는 자료를 찾기 어렵다. 예를 들어서 나는 소셜미디어가 우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자료를 찾고 있다. 근데 소셜미디어라고만 검색했을 때는 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된 자료를 찾기 어렵다. 이런 경우. 그리고 마지막, 내가 찾고자 하는 주제에 두 개 이상의 핵심 키워드가 있다. 방금 저희가 예시를 들었던 소셜미디어가 우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주제를 살펴보시면은 소셜미디어라는 하나, 키워드, 핵심 키워드 하나, 그리고 우울이라는 핵심 키워드, 이렇게 두 개 이상이 포함되어 있죠. 이런 경우에는 상세 검색을 잘 활용하시면은 보다 효율적으로 검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오늘 검색 실습을 위해서 제가 주제를 하나 가져와 보았는데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한 번의 검색으로 어떻게 학술 자료를 찾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인공지능 AI가 굉장히 핫한 이슈죠. 이에 따라서 인공지능은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보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찾는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앱스코 데이터베이스는 해외 학술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영어로 검색했을 때보다 많은 자료들, 적합한 자료들이 잘 나타납니다. 한글로 검색했을 때는 영어로 검색했을 때보다는 한국어 관련 자료들이 먼저 탐색이 되거나 영어로 되어 있는 자료는 한국어로 탐색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따라서 오늘 실습은 영어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주제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주제를 작성하신 다음에 이 주제의 핵심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제가 볼드체로 표기해 놓은 키워드들이 눈에 띄실 텐데요.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핵심 키워드는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하나,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라는 프라이버시 키워드 하나, 그리고 데이터 보안이라는 데이터 세큐리티라는 키워드 하나, 이렇게 세 가지를 뽑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키워드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서 다음으로 이 키워드를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불리한 연산자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리한 연산자는 조합하는 방법에 따라 검색 결과를 넓히거나 또는 좁혀갈 수 있는 학술 데이터베이스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연산자인데요. and, or, not 총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and부터 살펴보시면은 검색 범위를 좁히는 방법으로 사용되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감이 오시죠? 두 개의 키워드를 and 연산자를 이용해서 조합해서 검색할 경우 가운데 교집합 부분만 검색이 되는 연산자입니다. 따라서 소셜미디어와 우울에 대해서 검색을 할 때는 소셜미디어 and 연산자 그리고 디프레션이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소셜미디어와 디프레션 두 개의 키워드가 모두 포함된 검색 결과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 화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방법대로 접속을 하시면은 지금 보이시는 화면과 같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는 앱스코스트 인터페이스가 나타나게 됩니다. 기관에 따라서 로고가 다르거나 또는 컬러가 인터페이스 상단 컬러가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나는 전주제 분야를 다루고 있는 아카데미 서치 얼티메이트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서 접속했다. 이럴 경우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클릭하시면은 내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앱스코 제공 데이터베이스 목록들이 모두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서는 도대체 어떤 데이터베이스들을 구독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해당 데이터베이스 명을 클릭하시면 확인이 가능하고요. 뿐만 아니라 전체 선택하시거나 또는 다중 선택하셔서 하나의 인터페이스에서 내가 선택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검색과 활용을 한 번에 통합해서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아카데미 서치 전주제 분야, 그리고 경영경제 비즈니스, 그리고 교육학의 에듀케이션까지 선택한 상태에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산자를 사용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소셜미디어라고 키워드로만 하나 기본 검색을 했을 때는 39만 2천 건 정도의 검색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and 연산자를 사용하면 검색 범위를 좁힌다고 소개해 드렸죠. and, 우울이라는 키워드까지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산자를 사용하실 때는 앞뒤에 스페이스 한 번씩 사용해 주시고요. 가급적 대문자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셜미디어와 우울을 검색했더니 5,500건 정도로 검색 결과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검색 결과들을 쭉 살펴보시면은 제목이나 초록, 주제어에 내가 검색한 두 개의 키워드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결과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성이 가장 높은 순서대로 결과가 제공되며 해당 버튼을 통해 일자순으로도 정렬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5월 연산자는 AND와 반대로 검색 범위를 넓히는 방법인데요. 대체적으로 동의어나 유의어를 검색할 때 많이 활용합니다. 두 개 이상의 키워드들 중 최소 한 개라도 포함된 검색 결과를 볼 수 있도록 정의하는 연산자인데요.
예를 들어서 소셜미디어 or SNS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소셜미디어 또는 SNS 두 가지 키워드들 중 최소 한 개라도 포함된 검색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셜미디어 or SNS or 한국어까지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세 가지 키워드들 중 최소 한 개라도 포함된 검색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요. 여러분들 소셜미디어만 검색했을 때 39만 건 정도 검색 결과가 나타났던 거 기억나시나요? 지금 보셨을 때는 40만 건으로 검색 결과가 더 넓혀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SNS나 소셜미디어나 또는 이제 한국어로 된 소셜미디어까지 포함되어 있는 검색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낮 연산자는 AND와 같이 검색 범위를 좁히는 방법이지만 약간은 다릅니다. 두 개의 검색어 중 한 개는 포함되지만 한 개는 제외된 결과를 보여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소셜미디어 낮 유튜브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소셜미디어가 포함되어 있는 검색 결과 중 유튜브가 포함되어 있는 검색 결과는 제외하고 보여지게 됩니다. 그럼 소셜미디어만 검색했을 때와 다르게 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39만 건, 소셜미디어만 검색했을 때 나타났던 39만 건에서 38만 건으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럼 약 만 건 정도는 소셜미디어 중에서 유튜브 관련된 자료였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앞서 살펴봤던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검색을 실시하게 된다면 어떻게 불리한 연산자를 활용해서 검색을 할 수 있을까요? 혹시 예상이 되시나요? 자, 그럼 먼저 인공지능 키워드 하나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nd 그리고 보호, 개인정보 보호라는 프라이버시 그리고 데이터 보호, 데이터 보안이라는 세큐리티까지 한번 넣어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핵심 키워드의 AND 연산자를 이용해서 조합을 하게 되면 이 세 개의 키워드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검색 결과만 살펴볼 수 있고요.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은 인공지능 데이터 보안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까지 이 모든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는 2천 건 정도의 검색 결과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필드 코드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필드 코드를 소개해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상세 검색창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화면 중앙에 있는 기본 검색창 우측 상단에 있는 상세 검색을 클릭하시면은 여러 개의 검색 패드를 사용해서 구체화하면서 검색을 수행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3개의 검색 필드가 제공되며 아래 행 추가를 눌러 최대 12개까지 검색 필드 추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이시면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불리한 연산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의 검색창에 여러 개의 연산자를 사용하면서 검색 쿼리를 만드는 게 좀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AND 선택해 주시고 2개 이상의 검색창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동일한 검색 결과가 나오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필드 코드는 우측에 보이시는 모든 필드를 선택하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특정 필드로 제한하면서 검색을 실시할 수 있는데요. 하나의 검색창 기본 검색은 모든 필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모든 텍스트나 제목에서만 검색을 하거나 또는 주제어에서만 검색을 하거나 또는 초록에서만 검색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필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필드는 보신 AU라는 두 개의 알파벳으로 구성된 필드 코드로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상세 검색에서 필드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검색을 실시하시면은 검색 결과를 확인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나는 자주 사용하는 필드 코드를 기억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필드를 굳이 직접 선택하지 않더라도 검색 키워드 앞에 대문자로 필드 코드 두 개의 알파벳 사용해 주신 다음에 띄어 스페이스 그리고 키워드를 입력하시면은 필드를 타이틀로 제안했을 때와 또 TI Artificial Intelligence로 검색했을 때 모두 동일한 검색 결과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드 코드 이게 다가 아닙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마다 적용할 수 있는 필드 코드가 상세히 나와 있는데요. 그 필드 코드가 궁금하신 분들은 왼쪽에 보이시는 도움말 버튼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도움말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퀵 가이드 페이지에서 가장 하단에 있는 앱스코 데이터베이스 헬프 파일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이용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찾아서 클릭을 하시면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카데미 서치 얼티메이트라고 할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클릭하시면은 PDF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헬프 파일, 데이터베이스 헬프 파일이 다운로드가 가능하고요.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용할 수 있는 필드 코드, 어떻게 알파벳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 그리고 예시까지도 함께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체적으로는 가장 많이 활용하시는 필드 코드가 예를 들어서 음, 이렇게 그리고 라고 입력을 했을 때 나는 인공지능이라는 키워드는 제목에서 검색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프라이버시라는 키워드는 초록에서 검색되었으면 좋겠다. 데이터 세큐리티는 초록에서 검색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필드 코드를 입력해서 검색을 수행하시면은 상세 검색에서 내가 필드를 선택했던 것과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드 코드를 실제로 다운로드해서 살펴보시면은 날짜를 제한할 수도 있고 또는 특정 전월명을 제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필드 코드를 확인하신 다음에 활용하시면 보다 효율적으로 자료를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검색을 실시하신 다음에 필터링을 활용하시면 보다 효율적으로 자료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아래 보이시는 빠른 필터와 모든 필터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료 유형에서는 다양한 자료 유형 중에 내가 살펴보고자 하는 자료 유형을 특정해서 결과를 살펴보실 수도 있고요. 연도에서는 1년, 5년, 10년 단위로 선택이 가능하며 원문을 제공하는 경우만 보는 풀텍스트 필터, 저널 중에서도 피어 리뷰 전화만 볼 수 있는 필터가 함께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필터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주제, 데이터베이스, 출판물, 출판사, 언어, 다양한 필터링이 제공되고 있고요. 특히 언어 필터에서는 특정 언어로 되어 있는 자료들만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필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저희가 세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서 실습을 진행했죠. 그 중에 나는 아카데미 설치에서만 제공되는 결과, 비즈니스 또는 에듀케이션, 특정 데이터베이스에서만 제공되는 검색 결과만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자연어 검색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불량 연산자와 필드 코드를 활용해서 구체적으로 검색을 실시할 수도 있지만 조금 번거롭다. 나는 시간이 조금 제한적인데 빠르게 검색을 하고 싶다. 또는 최근 AI 도구들이 많이 생성되면서 여러분들도 활용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AI한테 어떻게 질문을 하시나요? 방금 저희가 했던 것처럼 하나의 키워드를 검색하거나 또는 불량 연산자를 조합해서 검색을 실시하지 않죠. 챗GPT나 제미나이한테는 "뭐뭐뭐에 대해서 찾아줘. 뭐뭐뭐는 무엇이야?" 이런 식으로 내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로 검색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앱스코스트 인터페이스에서도 동일하게 내가 사용하는 언어로 질의 또는 질문을 통해서 학술 자료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복잡한 쿼리나 불리한 연산에 의존하지 않고 일반적인 언어로 검색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연어 검색은 검색창 우측 하단에 있는 자연어 검색 토글을 활성화하신 다음에 검색을 수행해 주셔야 하시고요. 기관에 따라서 자연어 또는 내추럴 랭귀지라고 나타날 수 있으며 만약 해당 버튼이 보이지 않는 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기능을 비활성화한 기관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서관 담당 사서 선생님에게 문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방금 우리가 실습했던 주제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정보 보호와 데이터 보안에 어떠한 라고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AI가 자동으로 내가 검색한 질의에 대해서 쿼리를 만들어주고 그 쿼리를 바탕으로 검색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빠르게 살펴보면 Artificial Intelligence, Privacy, Data Protection과 같은 핵심 키워드들이 잘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럼 도대체 AI가 어떻게 쿼리를 만들었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구체화된 질의를 표시합니다를 클릭하시면은 AI가 만들어준 쿼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저희가 실습했던 쿼리와 비슷하지만 다른 키워드들이 조금 더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나는 직접 쿼리를 만드는 게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이 구체화된 질의를 복사하신 다음에 다시 검색창으로 돌아가셔서 자연어 검색 토글을 비활성화한 상태에서 쿼리를 붙여 넣으시고 조금 더 수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나는 이 부분은 지우고 싶다. 이렇게 수정을 해서 검색을 수행하셔도 검색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국어로 하셔도 좋고요. 가급적 영어로 질문을 입력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영어로 입력을 하시고 마찬가지로 자연어 검색 토글을 활성화하신 상태에서 검색을 수행하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관련된 자료들이 나타나고요. 구체화된 질의를 표시합니다를 클릭하시면은 영어로 검색했을 때는 영향을 미치다라는 키워드까지 함께 나타내 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 또는 Q&A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검색을 수행하였다면 이제 내가 찾고자 하는 자료인지를 확인해 보셔야겠죠. 검색 결과 제목, 출판사항, 초록, 주제어를 통해서 확인도 가능하고요. 보다 상세한 정보는 제목을 클릭하시면은 상세 설명 페이지에서 쭉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장 하단에는 원문도 함께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원문은 해당 부분을 선택하시면 이용이 가능하고요. 경우에 따라서 PDF만 제공을 하거나 온라인 전문만 제공하거나 또는 두 가지 옵션 모두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가지 버전에 대한 차이점은 PDF는 말 그대로 PDF 형식이고 온라인 전문 보기는 텍스트를 중심으로 한 HTML 버전이라는 점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인사이트 생성은 AI가 자동으로 핵심 결과에 대한 요약 정보를 2개에서 5개 정도로 제공을 해주고요. 실제 원문 풀텍스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할루시네이션 현상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원문을 다 읽어볼 시간이 부족하다. 근데 나는 내가 찾고자 하는 자료인지 그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빠르게 확인을 해야 한다. 하시는 분들은 초록과 주제와 함께 AI 인사이트 생성문을 활용해 주시면 보다 효율적으로 자료들을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색 결과 우측에 보이시는 도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저장을 하시거나 또는 인용을 반출하시거나 공유나 다운로드를 하실 수 있다는 점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인용 같은 경우에는 참고문헌 스타일로 원하시는 스타일, 다양한 스타일을 제공하고 있고요. 해당 스타일을 선택하시면 텍스트가 변형이 되고 변형된 텍스트를 복사하시고 붙여넣기 하시면 손쉽게 참고문헌 작성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인용정보 내보내기 탭에서는 엔드노트나 랩포스와 같이 서지 관리 도구 형식으로도 바로 내보내기가 가능하다는 점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개별 결과 우측 상단뿐만 아니라 상세 정보 페이지에서는 우측에 나타나고 있고요.
체크박스를 선택해서 최대 50개 항목까지 한 번에 인용 반출, 저장, 다운로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